안녕하십니까. 경주포커스 김종국 기자입니다. 오늘이 2019년 3월 5일이죠. 오늘 뉴스 브리핑은 페이스북으로 라이브로 진행을 합니다. 유튜브에서는 이 페이스북 라이브가 끝나고 난 다음에 별도 편집을 해서 이렇게 게시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경주포커스가 경주포커스 뉴스 브리핑 기본적으로 경주포커스가 보도한 내용들 중심으로 합니다. 물론 저희가 경주포커스에서 놓친 기사가 있으면 다른 매체가 보도한 보도 뉴스여도 얼마든지 이렇게 또 같이 설명을 하고 해설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경주포커스가 보도한 내용을 중심으로 뉴스를 설명도 하고 해설도 하고 그렇게 하는 시간으로 하고요. 지금까지 그래왔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경주포커스 화면 한번 보실게요. 이 화면 보이시는 게 지금 쭉 보이실 텐데, 오늘 경주포커스 톱뉴스는 헌법재판소가 도의원 경주 제1선거구를 이렇게 보시는 대로 인구 편차가 커서 헌법 불이치한다 이런 판결을 내렸다는 내용입니다. 지방선거 작년에 6월달에 지방선거 했잖아요. 근데 경북 도의원 경주시 제1선거구를 획정하는 것이 그 제1선거구가 이 헌법에 어긋난다 이렇게 헌법재판소가 최근에 판결을 한 겁니다. 보도는 오늘부터 이렇게 됐던데 헌법재판소를 찾아보니까 이건 2월 28일 날 헌재가 결정을 한 거더라고요. 이게 인천에 있는 평화복지연대하고 그 시민단체가 공동으로 이 공직선거법 제26조 1항 별표, 이거 별표는 선거구 획정해 놓은, 이렇게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전국에 있는 도의원 선거구를 쭉 획정해 놓은 게 공직선거법 26조의 내용인데요. 이게 위헌이라면서 헌법 소원을 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재판관 전일치로 이거 헌법 불일치다 이렇게 판결을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거 헌법과 불일치한다 이런 위헌 결정을 내려버린 겁니다. 이 헌법 불일치는 여기 설명드린 대로 위헌 결정인데, 해당 법률을 바로 무효화했을 경우에는 이 법의 공백이 생기거나 또 여러 가지 사회적 혼란이 우려가 돼서 국회에 시한을 줘서 법을 개정해라 이런 걸 헌법 불일치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불일치된 거에 대해서는 내년에 2020년 그리고 후내년 2021년 12월 31일까지 2022년에는 또 지방선거가 있으니까요. 그때까지 이 선거구를 다시 획정해라 이렇게 헌재가 국회에다가 사실상 도의원 선거구 획정은 국회에서 하는 거니까요. 이렇게 해버린 겁니다. 작년에 헌법재판소 중요한 결정을 하나 내린 게 있는데요. 투표 가치의 평등을 보장하기 위해서 인구가 가장 많은 선거구와 또 인구가 가장 적은 선거구 사이에 유권자 수 비율을 기존에는 4대 1이었는데 그게 2007년까지는 작년에 헌재가 결정하면서 3대 1로 이 기준을 바꿨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헌법 불일치 판결이 나온 것은 작년에 이 기준을 바꾸고 난 이후에 첫 번째 판단이고요. 아시다시피 시도의원 선거구는 전체 선거구의 평균 인구수를 기준으로 지나치게 인구가 많아도 안 되고 또 지나치게 적지 않도록 조절을 해야 되는데, 그래야 이른바 투표의 정가성, 모든 국민들이 똑같이 투표를 하고 또 그 투표의 결과는 내가 한 투표 행위는 똑같이 평가가 돼야 되니까요.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지난 작년에 선거를 했던 경북도의회 제1선거구의 경우에는 경북 전체 선거구의 평균 인구수가 이 49,880명인데 이 경북도의원 선거 당시에 경주시 제1선거구의 경우에는 무려 75,360명이 됩니다. 그래서 인구 편차가 51.6%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이 경주 제1선거구 부분은 선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 이렇게 결정에서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시도의원 지역구 인구 편차 기준을 적용해서 위헌으로 판단한 것은 최초의 결정이다. 다만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경우에는 선거구 구역표의 부재, 변경 등으로 인한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해서 2021년
12월 30일까지 이 선거구 구역표 부분을 개정을 해라. 그때까지는 헌법 불합치다. 이런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2년 6월달에 선거가 실시될 텐데, 그때 선거에서는 이 각 시도의 평균 인구수를 기준으로 인구 편차 상하 50% 이내의 범위에서 투표 지역구를 확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작년에 투표구 도의원, 이번에 이거 경북 경주 제1선거구 위원으로 판결이 났습니다만, 작년에 이 결정되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요, 좀 시사하는 바가 여러 개 있습니다. 예컨대 도의원 선거구, 그러니까 시도의원 선거구는 공직선거법에서 아까 26조의 별표 부록으로 기재를 하니까 이건 국회에서 법률을 개정을 해야 되는 문제고요. 그리고 이 시도의원, 그리고 경주시의원이나 예를 들면 예천군의원, 울릉군의원, 이런 시군구 기초의원의 선거구는 경상북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상북도 의회에서 결정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시도시군구, 그러니까 경상북도 시군구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는 이 법률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함에 있어서 국회의 의석을 가진 정당 또는 해당 자치구 시군의회 및 시군의회의 장이나 자치단체장에 대해서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자유한국당이 절대다수 시장도 하고 있고 자치단체도 자유한국당 소속이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도 당연히 그런데 시군의회 의장도 자유한국당이 절대다수인 이런 구조에서는 이런 시군구 또 도지사도 자유한국당이잖아요. 이런 시군구 의원 획정위원회가 선거구를 획정할 때도 사실은 상당 부분 자유한국당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가능성, 거꾸로 이야기하면 자유한국당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큰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게 작년 6월달을 앞두고 작년에 경시의원 선거구 획정 과정이나 도의원 선거구 획정 과정, 이걸 쭉 살펴보면 정말 그랬구나 하는 게 사실상 이렇게 드러나는데요. 작년에 도의원 선거구 같은 경우에는 2017년 말 인구 기준으로 살펴봤더니 제1선거구, 그러니까 도의원 1선거구의 인구가 무려 7만 5천 명, 2선거구는 비슷하게 7만 800명, 3선거구 6만 명, 제4선거구는 5만 명에 불과합니다. 1선거구하고 제4선거구의 인구 차이가 그는 2만 5천 명 정도로 차이가 나버린다는 거죠. 똑같이 지역에 3을 뽑는데 어떤 지역에서는 7만 5천 명이 뽑고 어떤 지역에서는 그보다 2만 5천 명이 적은 5만 700명이 뽑았다는 이야기입니다. 1선거구와 4선거구 선거 인구수가 그만큼 차이가 많았고요.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 경북 도의원 제1선거구의 경우에는 시원 선거구별로 이렇게 잘라봤을 때는 당초에는 황성, 중부, 성근, 형곡 이 4개 동으로만 1선거구를 만들려고 했는데 시의원 선거구를 고려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요. 처음에는 시의원 선거구에는 2개 선거구에서 3명도 만들고 이런 계획이었는데 그걸 다 없애버리고 모든 선거구에 2명을 뽑도록 이렇게 조정을, 이게 자유한국당의 욕심이 좀 있었죠, 솔직히.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당초에는 도의원 제2선거구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었던 황호동을 도의원 제1선거구로 땡겨 올려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의원 1선, 왜 그러냐면, 그래서 시의원 선거구는 성중부 황호동을 묶어야 또 2명을 뽑는 선거가 되기 때문에 이 황호동을 가지고 정말 쳤던 겁니다. 그래서 황호동이 당초에는 도의원 2선거구에 있다가 도의원 1선거구로 빨리 올라가 버리니까 도의원 1선거구가 이번에 헌법 불일치, 그러니까 도내 평균 선거구 인구 편차의 50%를 넣는 그런 헌법 불일치 판결을 이렇게 되어버린 거죠. 그 이전에는 솔직히 경주시의원들 모든 지역구에서 2명을 뽑겠다고 하는 특정 정당의 욕심이 있었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경주시의원 선거구도 굉장히 좀 인구수가 차이가 많이 나게 됩니다. 예컨대 인구수가 가장 많은 이 황성형곡, 그러니까 경주시 가선거구의 경우에는 인구수가 45,290명인데 비해서 가장 적었던 간포, 양남, 양북은 16,000명. 16,000명에서 2명 뽑고 45,000명에서도 2명 뽑고
이 가선거구하고 화성연곡 지역하고 양남 양북 간포 지역의 그 선거구의 인구 차이가 얼마냐면요. 무려 28,454명의 차이가 납니다. 어지간한 선거구 하나 차이보다 큰 숫자의 차이가 난다는 거죠. 보십시오. 다 선거구가 27,000명, 라 선거구가 26,000명, 바 선거구가 26,000명, 사 선거구가 22,000명, 아 선거구가 28,000명.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황호동을 성건중부 황호 이렇게 경주시 아 선거구로 넣어버리면서 황성형국에 있는 가 선거구하고 양남북 간포 선거구의 인구수 차이가 어지간한 선거구 하나에 2명 뽑는 차이만큼에 나버린 겁니다. 28,000명의 차이가 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도 그러니까 45,000명에서도 2명 뽑았고 뭐 16,000명에서도 2명 뽑고 물론 지역적인 어떤 특성을 반영해야 하는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측면도 분명히 있긴 합니다만 이 선거구를 이렇게 좀 엉망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이런 엄청난 차이가 이런 뭐 표의 등가성을 훼손할 만큼의 이렇게 선거구 획정이 되어버렸던 겁니다. 그게 불과 1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게 이런 지금 오늘 헌법재판소 판결 기준대로 하면 경주시 가 선거구는 경주시 평균 인구 선거구 9개 선거구 평균 인구 수가 제가 28,000명 되던데요. 그 편차가 무려 57.9%, 58%가 납니다. 이렇게 보면 선거 그 헌법하고 또 불일치되는 경우잖아요. 이 경주시 가 선거, 이 누군가가 그제 소송만 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작년에 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주시의원의 경우에는 당초에는 한 2개 선거구에서는 3명씩 이른바 중선거구라고 나머지 6개 선거구에서는 2명씩 뽑는 안이 그 경상북도 시군구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도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게 도의회 가면서 9개로 8개 투표구가 경주시 같은 경우에 그 시원선거 1개 늘어나고 9개 선거구에 모두 2명씩 뽑는 걸로 그렇게 하고 18명 되잖아요. 비례대표 3명. 이렇게 해서 21명을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 과정에서 이런, 인구수 편차가 큰 지역 선거구도 생겨버렸고, 따져가면, 아니다고, 억울하다고 이렇게 항변할 수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지역에서 정당 지지도가 높게 나왔던 자유한국당이 예전과 같은 독식 의혹 때문에 이런 선거구 획정이 있었지 않냐라는 게 사실 상식적인 판단입니다. 또 실제로 그래서 많은 시민사회단체에서 그 3인 선거구 내지는 3, 4인 선거구 좀 두자. 그래서 소수 정당도 좀 그 선출을 통해서 좀 들어가게 하자. 이런 운동도 있었지만 사실 이걸 안 받아들였잖아요. 안 받아들이고 실제로 그 경상도 그 시군구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만들었던 이 3인을 뽑는 2개 선거구까지도 이렇게 황호동을 딴 데 옮기고 이렇게 조정을 하면서 모든 선거구 8개, 9개 선거구 2명씩을 뽑는 걸로 만들어버린 결과. 그게 결국은 지금 경주시 가선거 같은 경우는 오늘 그 헌법재판소 판결도라고 하면 그 경주시 9개 선거구 평균 인구 28,000명의 그 2배가 58%를 초과하는 수이기 때문에 이 자체도 위헌이 될 가능성이, 위헌이 되는 겁니다. 헌법 불일치가 되고요. 아까 헌재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사실 헌법 불일치가 되면 당장에 보궐선거도 하고 해야 되지만 여러 가지 호환이나 이런 것 때문에 2020년까지 그 보궐선거 같은 경우에는 국회에다 법을 고쳐라 그랬고 또 도의회에서는 당연히 그에 맞게 그 조례를 고쳐야 되겠죠. 내년에는 이런 것 좀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특정 정당이 특정 지역에서 너무 많은 지지를 받고 독식하는, 물론 이제 그 전라도 광주 호남 지역에 가면 그 민주당이 너무 많은 그 득표를 얻으면서 생기는 또 다른 문제들이 있듯이 우리 경주 지역에는 또 다른 그런 문제도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국회에서 가장 좀 중요하게 어떤 지금 우리나라가 한 단계 더 나가려고 하면 이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법부터 국민들의 표를 그대로 이렇게 국회 의석수로 반영이 되는, 그래서 이른바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야기가 현재 나오고 하는데 그 지금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반대하고 있는 정당이 있는지도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제 입으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은 인구수로 보면, 뭐 국회의원 수가 유럽의 경우에 한 500명 정도 되는데, 실제로 인구수로 보면, 대단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좀 정확히 자료는 기억을 못해서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니, 그러면 국민들의 세금만 더 들어가고, 국회의원들 유지하는데 비용만 더 드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지금처럼 국회의원 보좌가 비서관 9명을 두고, 특권이 많고, 세비가 1년에 1억이 넘고, 이런 상황에서는 당연히 국민들이 국회의원 숫자를 늘려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죠. 오히려 특권 세력만 더 늘리는 건데, 그게 아니라 어떤 국회에 들어가는 뭐 작년에 여러 가지 뭐 사실은 특수경비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있던데, 뭐 그건 차치하고라도 현재 국회의원 300명이 들어가는 그 비용으로 만약에 500명을 쓸 수 있다면 똑같은 돈으로 일꾼들 많이 쓰면 좋잖아요. 그럼 국회의원들 세비 줄이고 국회의원들 보좌관들 비서관들 1인당 숫자 조금씩만 줄여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단순히 우리가 숫자가 많으면 와 이거 뭐 또 특권 세금 늘어나는 거 아니냐. 충분히 현재 국회의원들의 대를 보면 그런 걱정할 수 있는데요. 거꾸로 이야기 조금만 발상을 다르게 보면, 아니 내가 월급 100만 원 주고 직원 1명 쓸 수도 있고 비싼 능력까지 2사람 쓸 수도 있다면 어느 게 더 좋겠습니까? 경쟁도 시키고 저 같으면 2사람 시키겠는데. 그래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자고도 하고, 그래서 뭐 각 정당들이 아니다, 세비 안 올리겠다, 특권 안 늘리겠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거 여러 이유들 되면서 국민들이 싫어한다. 국민들 물어봤습니까? 정확한 실상들을 알려주고 그러면서 반대하고 있는 정당은 어딥니까? 정말 좀 반응해야 됩니다. 경기 포커스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경기 포커스 보실 때 이렇게 보시는 게 전체 기사를 누르고 보시기 제일 편합니다. 시간 순서대로 기사 올라와 있으니까요. 예. 오늘 아침에 이 기사는 오늘 오전에 경기시 황성동의 한 열처리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노동자 한 명이 중상을 입었다.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불은 30분 만에 꺼졌으나 이 세정기 한 대를 태우고 소방서 추산 한 2천만 원 피해가 발생했다고 하고요. 유증기에 불이 붙으면서 불이 난 것으로 소방서는 추정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는 또 봄철이면 특히 또 산불이 많이 나는 산불의 계절이기도 한데요. 하여튼 자나깨나 불 조심은 아무리 강조해도 어디서든 제 사무실도 마찬가지고 집에서도 마찬가지고 불 조심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경주에서 국무총리상 받은 분이 한 분 계시네요. 경주시 재난안전네트워크 상임이사 기우택님이시라고 합니다. 이 사진에 보시는 분. 26일날 청와대에서 제8기 국민추천포상 수여식이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분요, 기우택 경주시 재난안전네트워크 상임이사인데 2001년부터 경주시 재난안전네트워크에서 인명구조 안전문화 캠페인 등의 다양한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기우택님, 저는 개인적으로 잘 모르는데 축하드립니다. 네, 그리고 안내 소식 하나 알려드리고 마지막으로 전해드릴까 합니다. 경주시에서는 실업자 또 비진학 청소년 등 이른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2019년 지역 실업자 직업훈련생을 7일까지 모집한다고 합니다. 7일까지면 내일 모레까지네요. 굴착기, 지게차, 운전, 한식, 양식, 조리, 브런치, 카페 실무, 요양보호사, 전산회계, 실무회계, 패션 제품 기획 및 옷수선 기능사 이렇게 9개 분야를 81명 모집한다고 합니다. 예, 오늘 경주포커스가 준비한 뉴스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5시에 방송을 하니까 잠깐만요. 실시간으로 보시는 분들이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최관수님도 계시고 도영철님도 계시고 저기 임종우 선배님도 계신 것 같고, 예.
최창호 선배님도 계시고, 쪽 손명현도 있고, 예.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참여가 단순히 다르게 보시는 참여에서 아직 상반된 소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뭐 경주 포커스가 준비한 뉴스는 아까 그 경북 도의원 선거 제1선거구 인구 편차가 커서 그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일치 판결을 내렸다. 경주에 다른 뭐 여러 경주시의원 선거도 사실은 작년에 획정할 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다. 그 문제의 근원을 좀 찾아보면 우리가 단순히 현상뿐만 아니라 그 근원을 찾아보면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그 이유들은 좀 잘 살펴보고 그런 이유들이 다음 선거 때는 또다시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은 사실상 좀 유권자들의 몫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일은 보니까 경주시청에 보니까 뭐 일정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지난번에 동궁과 월지의 그 서평 건물 짓는 거에 대해서 문화재 그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제동을 걸었다고 하는데 그와 관련해서 내일은 자문위원들하고 뭐 경주시청 왕경사업 추진단하고 회의도 있다 그러고요. 또 자유한국당하고 경주시청 사이에 내일은 아마 자유한국당 김석기 국회의원이 오시겠네요. 그 당정협의를 한답니다. 자유한국당 시장하고 자유한국당 국회의원하고 오겠죠. 그 내년에 국회합법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지혜를 보는 당정협의회도 한다고 하고요. 그렇게 좀 지금 더불어민주당도 시의원이 지금 4명이잖아요. 또 더불어민주당 집권당이 지역위원장도 있고 한데 모르겠습니다. 경기에서는 어떤 생각이신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어느 정도의 그 원외위원장이 집권여당 내에서 힘을 발휘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집권여당의 주요한 하나의 통로일 수는 있으니까 저는 그 자유한국당 시장이시더라도 더불어민주당하고도 이렇게 한 번쯤은 정책협의나 또는 이런 국비확보와 같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마음을 터놓고 협의를 하는 것도 물론 뭐 자유한국당 같은 당끼리 당연히 하시더라도 그 정당은 다르지만 지역 발전을 위한 큰 틀에서는 크게 이견이 있는 부분이라면 또 당연히 협의를 그 다른 정당하고 해봐자 말씀만 하니까 오히려 할 필요도 없겠지만 예컨대 그 현재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유치라든가 이런 현안들이나 또는 내년에 주요하게 경주시가 확보해야 될 어떤 국비 사업이라든가 또 경주시가 지금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원자력 해체 연구센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집권당하고도 집권 여당하고도 여러 가지 좀 통로도 찾고 그래서 여러 길이 있다면 여러 길을 같이 찾아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내일은 또 전기자동차 한중 합작을 위한 그 협약책이 준하경 시장이 아주 주요하게 공약으로 내세웠던 부분인데 하나씩 좀 진정이 어쨌든 MOU라도 내일 체결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경주시장이 지금 읍면동을 다 돌았는데 내일은 또 경북도지사가 시군을 방문하는 현장 소통 방문인데 내일은 경주시에 온다 그래요. 이철우 지사님한테 할 말이 있으신 분들은 특별히 초청받지 않더라도 경주시 내일 오후에 알천홀에서 하고 하는데요. 2시 넘어서부터. 이런 게 현장 소통이라니까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내일 와주시면 좋습니다. 지금, 이상으로 그러고 나니 그걸 해집니다. 새 댓글 들어오면 한 번만 보고요. 그 화요일입니다. 오늘 2019년 3월 5일 경주포커스가 마련한 뉴스브리핑. 지금은 페이스북 라이브로만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방송은 여기서 모두 줄이겠습니다. 봐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은 좀 더 알찬 소식으로 내일은 아마 뉴스가 많아서 조금 더 라이브 시간은 늦게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저는 경주포커스 김종덕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